우리가 이제 카페에서 시켜 먹는 여러분들이 먹는 커피 메뉴는 다 에스프레소 메뉴예요. 이 에스프레소가 잘 나오려면은 적절하게 곱게 잘 갈렸는가. 근데 진짜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라도 돌아가. 저 요즘에 이렇게 장을 맞추면 요거랑 이 밑에 로봇 청소기 자리까지 넣는 게 요즘 국룰이더라고. 근데 로봇 청소기 이제 저런 거 빼셔야 돼요. 여기에 이제 드리퍼랑 야, 광기야, 광기.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스타입니다. 오늘도 홈카페 투어를 왔는데 오늘은 강남입니다. 오늘의 게스트분께서 얼마 전에 커피 관련된 영상을 올리셨거든요. 그랬더니 구독자분들이 저한테 찾아가라고, 당장 가라고. 그래서 바로 연락을 드리고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소란의 영배님이세요. 이제 막 커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셔가지고 또 어떻게 커피를 즐기시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배님이 핸드드립을 배우고 싶어 하셔요. 제가 장비도 챙겨왔거든요. 원데이 클래스 기회가 되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와. 저희 구독자분들께 자기소개 한 번만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밴드 소란에서 노래를 부르고 근데 진짜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라도 돌아가. 제 댓글에 있었어요. 애매하다고. 안스타를 만나기엔 애매하다. 그 댓글을 보고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맞는 말씀이에요. 제가 커피를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이썸님처럼 그런 어떤 안티 커피 영향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저희가 많이 겪어왔어요.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얼마 전에 이제 막 원두를 갈기 시작한 입문 새내기 유튜브도 하고 공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고영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또 홈카페 영상 올리셨잖아요. 저도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말씀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진짜. 생방송 1시간 얘기했을 거예요. 와. 근데 오늘 정말 저는 걱정인 게 코드 쿤스트나 상순 선배님 이렇게 나오셔서 하는 거 보면은 나는 일단 플로럴 이래버리면 난 이제 머리 아프니까 찐맛 쓴맛이 한계인데 근데 그 단계 치고는 엄청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근데 이번에 커피 영상 딱 올리시고 이 정도로 반응이 올 줄 아셨어요? 절대 몰랐고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뭐 잡지식을 얻은 거를 우리 방송 보시는 팬분들한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지식을 모아왔습니다. 이제 정리 영상. 근데 그 정도로 한 건데 와,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유튜브를 많이 보시더만. 그리고 그렇게 빨리 커피를 좋아하는 연예인이 생기면 안스타가 찾아온다는 이야기가 있다. 나는 그 이야기를 좋아한다. 소를. 제가 개인기 중에 이썸님 성대모사도 있거든요.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이며 약간 이런 거 하거든요. 둘이 만나서 너무 좋았단 말이야. 이 흐름을 깨고 싶지가 않은 거야. 이썸 코쿤 좋은데 나 이게 그래서 편집해보시고 애매하면 안 쓰셔도 아니에요. 뭐라고 안 할게요. 나 진심이야. 저희 괜찮아요. 왜냐면 저희는 커피에 관심 가져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진짜. 진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가 좀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집을 이게 타이밍이 진짜 절묘한 게 이사한 지 딱 한 달 됐어요. 그래서 아직 다 정리도 안 됐고 좀 썰렁하긴 한데 뭐 한번 나름 최초 이것도 호들갑이야. 뭐 최초 공개야 그냥. 최초 공개 맞잖아요. 최초 공개. 여기가 저희 다윤이 큰딸 다윤이 방이고 여기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있고 이게 다윤이 솜씨인가 엄마 솜씨인가 모르겠는데 이게 제 책인데 이거 굳이 보이게 놔뒀네 참.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잠깐만 이거.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요즘 유튜브가 그렇게 안 돼 있다고 내가 얘기를 단단히 했거든요. 이거 여기다 놔뒀네 이거를. 여기. 다인이가 너 아버지를 진짜 제가 한 게 아니고 여기가 저희 큰딸 방이고 요거는 처분 예정이에요. 사실 피아노가 생각보다 이 집에 오니까 너무 크고 이유는 모르겠는데 전에 집보다 소리가 너무 울려서 좀 층간소음 생길 것 같아요. 소리가 되게 커요 여기서 치니까. 딱 봐도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좋다. 좋으세요?
저 너무 힐링돼요. 커피엔 또 음악과 아 요건 좀 그랬다. 요거는 저는 그거 너무 신기해요. 네. 커핑? 아 커핑. 와. 안 해보셨어요 한 번도? 제가 그 할 일이 2부 나왔다. 솔직히 말씀드려도 돼요? 네네. 그걸 이렇게 할 때 저는 막 이상숙 형님 너무 네. 좋아하고 네. 코쿤 얼마나 또 이미지 멋있어. 근데 이렇게 모여서 같이 숟가락으로 커피를 막 이렇게 먹고 있는 게 나 좀 기괴하더라고. 나는 내가 다 좋아하는 사람들인데도 나 저게 꼭 필요한 과정인가? 건너뛸 수 없나? 저렇게 해야 되나? 예, 필수 과정이에요. 아 진짜? 네, 그리고 우리가 숟가락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제 커핑 스푼. 커피수 이름이 다 너무 나 그런 것도 좀 별로야. 커피 나무에서 체리 열매 따는 거를 키핑? 아 피킹. 네. 그냥 따시는 분이라고 해도 되지 않는가? 약간의 그런 게 좀 있어. 아직 내 커피 사람이 덜 됐나 봐.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이제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막 피킹 막 이러고 막 이게 플로럴, 프루티. 블루티. 저 지금 처음 말해봐요. 블루티. 탑노트. 탑노트 나 힘들어요. 나는 신거 쓴 거 고상어까지 아직은 솔직히 말하면 오케이. 야, 이것도 제가 또 할 일이 많네요. 궁금하긴 한데 내가 닿아도 되는 곳일까? 충분히 자격이 있으세요. 충분히. 일단 뭐 집 더 보시고. 그러고 여기가 이제 거실이고 별거 없어요. 아직 진짜 썰렁하게 있어가지고 여기가 이제 안방. 여기 뭐 진짜 그냥 안방이라서 이렇게. 넓다, 확실히. 요거는 이따가 오시면 선물 드리려고 제가 LP를 좀 이렇게 준비해 놓은 건데 진짜? 좀 이따가 드릴게요. 너무 감사해요. 네. 와, 이 기타도 나름 또 그래도 뮤지션이니까 집에서 곡 쓰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집에 또 제가 나름대로 요거 맞추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진짜 이쁜데요, 기타. 잘 어울리죠? 네. 그럼 곡 같은 거는 보통 막 집에서도 이렇게 좀 작업하세요? 아니면 작업실에 가서 하시는 루틴이 있으세요? 보통은 작업실에서 작업을 많이 하는데 의외로 집에서 떠오르는 경우도 많아요. 요즘 거의 웬만한 작곡가들 다 폰 보이스 레코드를 제일 많이 써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TV 보면서 이렇게 있다가 괜찮은 게 떠오른다 이렇게 해놓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쓰는 거야. 그리고 녹음해놓고 나중에 작업실에 가져와서 들어보고 이런 게 떠올랐었지 하면 이제 컴퓨터로 입력하고. 막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가 생기면 기록하고 싶잖아요. 근데 나중에 생각이 안 나. 이런 적도 있으세요? 엄청 많고 그걸 제일 두려워요. 앉아보세요. 매니저 친구가 이렇게 운전해주고 잠깐만 하고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잠깐 떠올랐는데 이게 진짜 좋은 걸 수도 있으니까 놓치기 싫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냥 작업하려고 딱 폼 잡고 앉아서 이제부터 써야지 하고 떠올리는 것보다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떠오른 게 좋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럼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너를 공부에는 어떻게 그게 좀 옛날 거라 작곡하셨어요? 원래 맨 처음에 곡을 그냥 먼저 썼어요. 다디다디다다디다디다디다다라 디다디다디다 디다디다다라 이렇게 쓴 거예요. 진짜? 멜로디가 마음에 들어서 편곡을 먼저 쫙 해놨어. 드럼 찍고 베이스 찍고 해놓고 가사를 못 쓰겠는 거예요. 가사가 원래는 비가 내린다면 그때는 둘이서 비 오는 거 구경하러 가잖아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로맨틱한 데이트 노래로 썼다가 회사에서 아쉽다는 거예요. 노래가 타이틀감인데 가사가 너무 평범한 것 같다. 근데 저도 좀 공감이 돼가지고 넣으려고 했던 앨범에 못 싣고 나중에 가사를 다시 써가지고 싱글로 냈던 노래였어요. 또 어떤 노래들은 가사를 아예 동시에 떠올리는 경우도 있고 가끔씩은 가사를 먼저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럼 이게 약간 쉬지를 않으시겠네요. 곡 생각을 거의 계속 하시겠네요. 얘기하다가 좋은 생각이 나면 그 생각이 이렇게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때가 있긴 있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주방. 와, 여기 있구나. 이거를 이사하기 전에 샀어요. 근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야 좋다 가져가자 해가지고 그래서 요 장을 맞춰야 되니까 요거를 이렇게 했죠. 요렇게 세 개가 냉장고예요. 요거 두 개가 냉장고고 요거는 냉동고. 이게 냉동고? 근데 얘도 밑에를 냉동고로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장을 맞추면 요거랑 이 밑에 로봇 청소기 자리까지 넣는 게 요즘 국룰이더라고. 진짜 너무 깔끔해요. 근데 로봇 청소기 조금 빼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에 이제 드리퍼랑 공선이 이게 최적화예요. 진짜로. 야 광기야 광기. 얘를 냉동고로 바꿀 수 있다고 했잖아요. 얘는 일단 하나 딱 비워서 여기에는 이제 원두 보관.
요즘에 냉동이 근데 저는 그 유튜브로 볼 때도 저 사람은 진짜 광기가 있다 생각했는데 와 눈이 빛나네. 광기로 빛이 나네. 왜냐면 너무 좋아. 아니 이게 동선이 최적이네. 개수대 가깝죠. 바로 해서 바로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여기 앉으세요 한 다음에 커피 설명하고 여기 누구를 앉혀요? 가족끼리 사는데. 누구라도 앉혀 이렇게 누구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그 드립을 하게 되면 야 여기 진짜 딱 놓고 드립할 수 있는 공간 아닌가? 생각을 했어. 여기는 그냥 끝이에요. 뭔가 이렇게 아침에 기분 좋게 뭐 아내가 요리할 때 저는 옆에서 커피 이렇게 하고 하려고 꾸몄는데 너무 만족스러워요. 다행히 저희 아내가 너무 성격이 좋은 게 사실 그렇게까지는 저만큼 관심은 없었는데 막 이렇게 같이 호들갑 떨어주는 스타일이에요. 너무 행복해. 그래서 그러면 할만 나죠. 그러면 이제 그 아내분의 약간 미각을 또 업그레이드를 또 시켜드려요. 여기다가 이거 보면 질색팔색할 텐데 아마. 제가 그거는 하나 확실하게 알았잖아요. 제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처음에 캡슐을 저희가 한 2-3년 넘게 마셨을 거예요. 아무 불만이 없었어. 근데 이거를 처음에 딱 마셨을 때 더 맛있긴 하네. 근데 처음에 막 실패하잖아요. 맛있나? 막 이러고 먹다가 캡슐 머신을 보내주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먹어보자. 역체감이 10배 이상은 느꼈어요. 카페 느낌이 난다. 그걸 느끼고 다시 오니까 예뻐 막 차이가 확실히 나더라고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 그니까 그 차이 나더라고요. 이제 여기만 좀 설계하면 되겠네요. 재빈기는 어디 있죠? 재미. 저는 이썸님하고 사실 전 정반대예요. 이썸님은 뭘 사도 설명서 안 보는 스타일. 뭐 안스타님 알아도 방송 보고 배우지 않잖아요. 자기가 그냥 집어 넣어버리고 템핑 막 하고 하시잖아요. 저는 못 그래. 정반대. 템핑을 너무 세게 해도 안 돼요. 원두 많이 사놓으면 안 돼. 전 그게 있기 때문에 무조건 200g만 샀어요. 1-2주일에 한 번씩 다시 사게 되더라도 번거로워도 난 그래야 돼. 근데 그 방송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영상을 찍고 나서 팬분들이 원두를 너무 주시는 거예요. 진짜 주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맛있는 커피를 먹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지금 여기 얼려놨어요. 진짜? 이거를 선물해 주신 거예요. 제가 샀던 거 이거 모모스 커피. 에스초콜라. 이걸 왜 선택했느냐? 네. 안스타님이 브레빌 커피를 리뷰하실 때 들볶아진 콩은 그라인더가 힘들어할 수 있다. 중배전 이상을 추천한다. 맞아요. 그러면서 3가지를 찝으셨어요. 맞아요. 그 3개 중에 하나만 시켜야 돼. 나는 무조건. 그래서 요거를 계속 먹었고 저는 말 겁나 잘 듣는 스타일. 그래서 저도 모르는데도 이썸님 거 커피 하시는 거 보고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지 말라고 했는데 저러면 안스타님이 화내는데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직 못 산 거 중에 하나가 보관을 하는 통을 따로 쓰시더라고요. 보통은 밀폐 용기를 써라. 그냥 입체로 접어서 락앤락에 해서 냉장고에 넣어라. 그냥 냉동을 하면 제일 낫다. 근데 너무 어렵더라고. 용기는 이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아로마 밸브가 달려있는 봉투 안에 보관하시면 충분해요. 요게 또 아로마 밸브예요? 아로마 밸브. 숨구멍 어떨까요? 아로마 밸브. 피커랑 지금 비슷한 느낌이에요. 이거 너무 익숙해가지고 저는 뭘 돌리고 막 해야 밸브 아닌가? 근데 빵꾸 5개 뚫린 게 아로마 밸브라고는 이게 진입장벽을 높이는 거야. 나 지금 당황해서 밸브가 어디 있다는 거야. 이게 그러면 굉장히 그 과학적인 숨구멍. 굉장히 많은 기술이 들어간 숨구멍. 근데 제가 미약한 혀지만 여기에 200g 다 쏟아놨을 때 한 일주일 지나니까 같은 분쇄도에도 커피가 추출이 다르게 되는 걸 느꼈거든요. 그럼요. 요거에 있는 거랑 여기 부어놓는 거랑도 달라요? 다르죠. 일체형 머신들은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가 지금 그라인더와 머신이 같이 있죠. 원래 머신은 보일러가 있기 때문에 뜨거운 물이 있기 때문에 뜨거워요. 근데 커피 원두는 온도에 취약해요. 근데 여기 뜨거워. 그쵸. 온도가 올라가면은 커피가 더 산패 속도가 빨라져요. 그래서 제가 먹을 만큼 부어서 쓰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다 부어 놓잖아요. 그럼 얘가 뜨거우니까 원두가 계속 온도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 원두가 가지고 있는 향도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향만 날아가는 게 아니라 이산화탄소까지 같이 날아가기 때문에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때 저항이 낮아져요. 그러면 얘가 이산화탄소가 많이 없으니까 압력이 낮아지겠죠. 그럼 빨리 추출돼요. 더. 그래서 한 일주일 지나고는 분쇄도를 조금 더 가늘게 해야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이제 한 발 또 앞섰어요. 나 진짜 왜 이 생각을 못했지? 어차피 상온이겠지 했는데 아니네. 뭐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그래도 그게 대표적인 거죠. 그럼 제가 혹시 평소에 드시던 대로 커피 한 잔? 저는 진짜 어떤 커피든 잘 마시기 때문에 지금 이게 원두가 들어간 지 조금 된 원두예요. 괜찮아요. 그래도 그대로 그냥 한번 내려드릴게요. 감안하고 원래 평소에 드시던 대로. 심지어 저희 부부는 연하게 먹는 것도 좋아해서 둘이 그냥 나눠 마실 때 요거
두 개짜리로 해서 네. 같이 나눠서 먹기도 하고 네. 한 잔 요걸로 하기도 하고 네. 그냥 더블샷을 먹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더블샷을 해드릴까요? 한 샷을 해드릴까요? 혼자 드실 땐 어떻게 드세요? 혼자 먹을 때는 요걸로 하나로 내려서 아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영배님 드시는 어떤 스타일들. 근데 어저께 채널링이 났거든요. 와 어제 살벌하게 나더라고. 아 나 그게 그렇게 불쾌해요. 정말 열받더라고. 나 사람들이 왜 채널링 하나 했더니 그거 진짜 불쾌하대. 일부러 내가 바텀리스까지 샀어요. 싼 데서. 아니 용어가 지금 아니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데 용어가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시네요. 너무 많이 봤어. 그렇다고 뭐 밑에 없는 거 이렇게 말하는 것도 내가 너무 없어 보이는 것도 그렇잖아. 근데 오늘 한번 그래 도전해 볼게요. 어제 좀 상처가 있었는데 진짜 평소에 드시던 대로. 제가 어제 채널링이 났기 때문에 이거 좀 더 줄일게요. 많이- 원래 지금 한 5, 6 정도 났었는데 3으로 해줄게요. 근데 3으로 해도 사실 아직은 5개 나오고 있겠지? 그렇죠 맞아요. 이거는 버리겠습니다. 정석으로 하시네 정석으로. 너무 눈치 보이는데 이게 잘 맞춰주는데 한 번씩은 네. 더 담기고 덜 담기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고 이게 왜 그러냐면 분쇄도를 쪼이셨잖아요. 분쇄도를 쪼이면 시간이 달라져요. 굵은 분쇄도로 갈게 되면은 5초 동안 갈면은 예를 들어 10g이 나와요. 근데 분쇄도를 1씩 줄일수록 5초 동안 동일하게 갈면은 9g, 8g, 7g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아마 생각하시는 시간보다 더 길어지니까 그럴 거예요. 그러네. 그러고 물을 흘려야 되죠? 네. 저는 사실 그냥 컵을 바로 대버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오셨으니까 이걸 한번 써볼게요. 네. 그냥 제가 먹는 그대로. 아 제발! 아 저 눈 위험해요. 눈에 튄다 조심해. 오 된다. 다행이야. 온도가 좀 오래됐거든요. 그 다음에 정수기 따뜻한 물로 이제 90도 120ml 정수 추출하겠습니다. 예. 지금 약간 한시름 놓으신 것 같은데. 채널이 안 나서 너무 행복해요. 요 정도 그냥 딱 한 번 120ml 정도 해서 이렇게 넣었을 때 솔직히 약간 연한데 전 딱 좋더라고요. 사실상 제가 내어드린 커피에서 가장 비싼 거는 이 컵이에요. 아 진짜요? 에르메스입니다. 와 이 컵 에르메스요? 저도 잘 못 마시고 저희 아내만 주로 쓰도록 제가 하고 있는 컵인데 아 진짜 잠깐만요. 이거 너 일단 놓자. 야 일단 놓자. 그리고 안스타님 특별히 드리는 거니까 예, 한번 커피가 또 컵이 또 중요하다고 아 그럼요. 후에 이 컵 와 나 그거 진짜 솔직히 열받더라고요. 진짜 맛이 다르다면서요? 달라요. 와 나 진짜 너무 아, 힘들어. 오늘 갖고 왔어야 됐네 진짜 이거를. 하지만 저는 이제 또 감성컵. 감성컵. 네. 근데 일단은 림이 좀 얇은 편이에요. 좀 얇은 편이에요. 네. 무게는 좀 가볍고. 괜찮아요. 온도가 좀 오래됐어. 나 일부러 꾸미지 않으려고. 아 근데 이 정도면은 너무 좋아요. 물론 이제 디테일은 우리가 좀 개선을 해야 될 여지는 있지만 이 정도로 그냥 혼자 집에서 내려 드신다? 아 이건 뭐. 저 그것도 봤거든요. 유튜브님 거. 네. 이거 얼마짜리 머신으로 가능한 맛이냐? 나 진짜 그거 너무 슬프더라고. EK43인가? 네. 엄청 좋은 머신을 했는데 그때 얼마라고 했죠? 30-40만 원이면 뽑는. 그럼 요 정도 맛이었다는 뜻인가요? 거의 비슷했어요. 놀랍도록 비슷해. 아, 제가 너무 웃으면 안 되는데, 유튜브 팬입니다. 너무 웃으면 안 되는데 너무 행복하네. 아, 이게 웃으면 안 되는데 프레미 있으시지 그러셨어요. 아, 제가 너무 팬이에요, 진짜로. 작곡가 하시잖아요. 저도 작곡가 맞아요. 나고. 정말 팬입니다. 아 너무 좋다. 제가 한번 추출해봐도 되나요? 그럼요. 채널링은 어제 왜 나오셨어요? 제 생각에는 원두가 맛이 가기 시작한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같은 세팅으로 며칠 전까지 멀쩡하던 게 똑같이 갈아서 했는데 갑자기 나는 걸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온도 때문에 맛이 가기 시작한 게 아닌가 생각해서 오늘 내릴 거면 분쇄도를 더 가늘게 해야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가늘게 하니까 진짜 안 난 거예요. 네. 브레이비를 쓰실 때 물 흘리기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물 흘리기를 처음에 적게 해주느냐 많이 해주느냐에 따라서 추출할 때 유량 자체가 달라져요. 보시면 틀었죠? 지금 소리가 적잖아요. 이게 약간 프리인퓨전 단계예요. 많이 되죠. 그래서 웬만하면 이 소리가 들릴 때까지 물 흘려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컬러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진갈생에다가 살짝 연해지죠. 네. 지금 저렇게 하얀 빛깔이 나는데 이게 총 전체에 뭐 한 30% 이상 들어가지 않게. 아, 저 하얀 게 너무 하얀 물 끊어주는 거구나. 맞아요.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하고 요거 한번 드셔보세요.
아니 온도 차이가 나서 좀 그렇긴 한데 맛이 살짝 다르긴 하네요. 얘가 더 깔끔하다고 해야 되나? 지금 두 컵 충분히 마시는 컵인데 얘는 약간 후미에 살짝 그 꺼끌거리는 비터함이 조금 남죠. 그게 이제 우와. 긍정적이진 않고 약간 떫은 네. 느낌으로 조금 이어지는데 얘는 그 커피가 가지고 있는 좋은 산미와 단맛 이어지고 그다음에 딱 깔끔하게 딱 끊기죠. 맞아요. 네. 얘는 지금 커피가 가지고 있는 성분보다 유효 성분보다 더 좀 길게 추출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잔미까지 약간 추출하신 거고. 그래서 제가 얘는 조금 일찍 끊고 제가 커팅을 한 거예요. 이 뒤에 잔미를 뺀 거예요. 이게 디테일한 차이인데 이거로 인해서 한 잔을 다 비우느냐 못 비우느냐 오. 양이 많을 때 이게 결정이 돼요. 완전 느껴져요. 두 개가 맛의 진하기는 똑같은데 얘가 더 깔끔하게 떨어지는. 근데 이랬을 때 단점은 커피가 연해질 수 있으니까 물 비율도 같이 좀 줄어들면 더 좋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세팅을 바꿨냐면 분쇄도를 좀 굵게. 아 진짜? 아마 비슷한 양이 담겼을 거예요. 근데 부피가 제가 좀 더 많았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너무 부피가 많으면 채널링이 나거든요. 그래서 부피 적당히 많게 하고 추출해서 조금 일찍 끊었죠. 이 정도 차이가 이렇게 나는구나. 이제 드시다 보시면 그런 디테일이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르거든요. 에스쇼콜라나 이런 정도의 배전도는 이런 차이가 많이 안 느껴지는 커피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뭐 핸드드립이나 이런 밝은 쪽으로 넘어오면은 더 많이 느껴지는 거죠. 이런 차이들이 보여드려요. 보여주세요. 그 차이를. 아 제가 아직 없어요 하나도. 이거 골라서 구입 누르는 데까지도 한 1년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드립 장비를 보니까 사람 병나. 일단 뭐 칼리타, 하리보, 스위치, 뭐 세라믹, 그치 너무 힘들어요. 하리오. 하리아 죄송. 아 이거 많이 예민하신데 이런 거. 저희 구독자분들 자다가 깜짝 놀라요. 하리오, 스위치, 그거는 뭐 잠갔다가 한 번에 물을 쫙 내린대나? 와 미쳐. 우리는 정해줬으면 좋겠는데 범인들 눈에는 삼각 플라스크예요. 우리 어렸을 때 그 커피 그냥 맞아. 거기에 들어있는 그건데 서버래. 나 서버도 좋은 걸 사야 돼? 왜? 이거 받치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다가 삼각 플라스크 꽂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중요하죠. 서버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과 종류가 너무 많고 알았어 하리오 스위치로 사. 나중에 잠궜다 풀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 겨우 정했는데 필터를 따로 사야 돼? 근데 만든 게 있고 안 만든 게 있고 어떤 거는 주름져 있고 어떤 건 안 주름져 있고 옆에를 한번 접으라고? 왜 접어야 되는데? 막 그래서 고민 끝에 아무것도 못 사요. 사실 진짜 저 같은 사람 많아요. 저울에서 이미 미쳐. 뭐 이 정도 반응 속도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반응 속도까지 가면은 우리는 솔직히 생각이 너무 많아져. 근데 오케이 나 그래도 해볼게. 나 진짜 안스타 믿고 갑니다 하고 딱 왔는데 와 주전자를 사야 돼. 거기다가 뭐죠? 코만단테. 그래서 아직까지는 한 개도 못 샀어요. 근데 만약에 사실 거면 이렇게만 그냥 사시면 돼요. 진짜 한 방에 딱 알려주는 거야? 일단 먼저 서버. 서버 나왔네 서버. 이게 서버예요 여러분. 자, 근데 이거는 킨토 거예요, 킨토 거. 이거 추천드리긴 하는데 이게 일반적인 카페에 가면 굉장히 많이 쓰는 디자인도 괜찮고 굉장히 사용 가능한 서버. 근데 이거는 비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 처음에 시작할 때 그냥 하리오 세트 그러면 서버 같이 오거든요. 3만 원 이하예요, 무조건 진짜 세트로. 그냥 국민템 드리퍼 하리오 02 딱. 그 다음에 자 필터. 필터 같은 경우에는 자 하리오 V60 기본 필터입니다. 왜냐면 이 필터 사이즈가 동일하게 싸져야 되니까 이거랑 맞아야 되는구나. 맞아야 되니까. 저울은 이거 봐 몇 개야 벌써.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아직 이거밖에 안 됐네. 근데 요거는 이제 아카이아 매장에서 굉장히 많이 쓰죠. 이거 40만 원 정도 돼요. 저울이 이렇게까지 필요 없어. 이게 진입 장벽을 놓친다? 그래 자 너 일단 옆으로 가 있어. 요거 저희 진짜 잘 썼어요. 로보비. 그래서 얘도 커피 저울이라서 클릭하면은 시간도 나오고 무게도 나오고 다 같이 보면서 할 수 있어요. 요렇게 자 요렇게 끝이에요. 주전자. 네 주전자가 있죠. 진짜 잔뜩 가져. 자 주전자 브리스타 주전자. 너무 예쁘다 주전자가. 너무 호들갑스럽게 생겼어. 아니 자리를 얼마나 차지를 하는 거야 얘 혼자. 이거 안 떼지죠 이거. 안 되져요. 딱 여기가 이 아파트 설계하는 사람이 커피 좋아했네 내가 보기에는. 딱 이렇게 해서 온도 조절까지 깔끔하게 1도 단위로 딱 되고 온도 키핑까지 할 수 있고 이거는 그냥 바리스타들이 그냥 쿵룰 이거 하나면 끝. 그라인더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단 핸드밀, 타임모어. 그라인더 나는 좀 저렴한데 괜찮은 거 사고 싶다. 그냥 이거 가지고. 저희 같은 초보자 또 시선 질문 하나 드립니다. 코만단테는 이제 초보자들도 다 뭐랄까 염두하잖아요. 코만단테와 타임모어 C2의 갭 차이.
어느 정도라고 알면 될까요? 코만단테랑 타임머신 2는 딱 그 가격만 나요. 그러니까 지금 타임머신 2가 예를 들어 한 10만 원 이하로 구매할 수 있잖아요. 코만단테 한 40만 원 정도 된단 말이죠. 한 4배 정도의 차가. 그래서 이렇게 구비하시면은 뭐한 40만 원 완전 안쪽으로 진짜 잘 구매하면 30만 원대로도 끝. 이대로 따라 사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다? 아침마다 제가 여보 일어났어? 그리고 만약에 내가 나는 핸드밀을 싫어 자동으로 가고 싶어 그러면 홀츠 클로츠 289 62,000원 진짜 저렴하죠. 그래서 얘 진짜 제가 추천 많이 했어요. 이러니까 나 홈쇼핑 온 것 같은데 전혀 뭐 협찬 아니고요 여러분. 자 내가 좀 예산이 있다 펠로우 오드. 이거는 딱 봐도 예쁜데요? 자석! 이거 이름 알아요? 도징컵. 오. 요거가 에스프레소용 그라인딩도 돼요? 사실 되긴 하는데 추천하진 않죠. 그러니 애초에 브루잉이랑 에스프레소를 다 하시는 분들이 무조건 그라인더를 따로 쓰시는 거구나. 그래서 뭐 예를 들어 EK43 같은 거 사잖아요. 그걸 뭐 사실한 말씀은 아닌데 뭐 나중에 사실 것 같은데. 절대 안 살 거야 나는. 내가 진짜 사다 봐라. 그거 이만해요. 그거 놓으면은 이게 서랍을 떼야 돼. 여기 들어가요. 요즘에 S가 있어. EK43 S. 나 절대 안 사 진짜 EK 사다. 요거는 좀 처음에 바로 가기에는 헤비하기 때문에 좀 치우겠습니다. 일단 한번 내려보시죠. 간단히. 좋아. 네, 간단히 내려볼게요. 그러면 알려주신 김에 이렇게 산 거야. 네. 여기까지 포트까지. 네. 그때 원두 살 거 딱 3개만 찍어주세요. 결정 장애를 없애줘야 나같이 따라 산다니까. 저희 사이트 언스페셜티 사이트 들어가시면 저희가 한 달에 매달 다른 로스터리를 소개를 해드리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한 30개에서 50개 정도 라인업을 준비해주세요. 한 6개월에서 1년 동안 준비해주세요. 이 콜라보를 위해서. 그래서 거기 들어가시면은 라인업이 쭉 있을 거예요. 상세 페이지에. 처음 드시는 분들이 세 개를 뭘 사야 되냐? 일단은 블렌드 커피 중에 에피타이저 블렌드가 있어요. 에티오피아가 가지고 있는 꽃과 과일 향들의 노트를 느낄 수 있는 커피예요. 근데 초보자분들도 부담스럽지 않게 레시피대로 드시면은 드실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르완다 카제라 레드 버번 풀리 워시드. 이게 진짜 이 커피가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르완다라는 나라가 아프리카에 있는데 아프리카 너무 좋은 커피를 재배하는 나라인데 이제 여러 가지 여건상 커피를 퀄리티를 높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난 한 5년간 르완다 커피가 많이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올해 너무 맛있어. 근데 이거는 호불호 없이 다 드실 수 있어요. 산미 싫어하시는 분들도 그 밸런스 있게 먹으실 수 있는 그런 노트들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에티오피아 알라체 내추럴. 따미루라는 에티오피아의 프로듀서 중에 가장 유명한 프로듀서가 있어요. 저희랑도 되게 관계를 좋게 지내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직접 거기 가가지고 따미루가 준비해준 커피 중에 골라온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재배한 커피들이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요즘에 너무 인기가 많고. 따미루 씨가. 따미루 씨. 이 커피는 딱 먹으면 진짜 와 이게 과일 캔디구나. 과일 캔디는 나 좀 어려워. 진짜 이게 과일 사탕이 이게 과일 사탕이구나 그 컵에서 느낄 수 있어요. 정말 나 이거 정말 또 오렌지. 생각이 많아지네. 이게 세상이 원했던 컨텐츠예요. 이렇게 해야 돼. 아까 과일 캔디 얘기는 요거 한번 제가 내려드릴게요. 그러면 이거는 그 추천한 커피는 아니지만 제가 워낙에 좀 하이엔드 커피로 갖고 왔어요. 엄청 좋은 거 이거는. 네, 일단 오늘 커피는 이게 헤베 커피라는 데에서 로스팅을 한 건데 파나마 라마스투스 패밀리 엘브루 농장의 게이샤 허니 커피예요. 허니 프로세싱. 예. 껍질만 벗기고 과육은 남겨서 오! 말리는 거죠. 맞아요. 이제 이 게이샤 커피는 세계적으로 가장 비싼 품종. 그 품종을 가장 잘 재배하는 나라 파나마. 게이샤 일본 거 아님. 아니에요. 게이샤는 이제 사실 일본의 그 게이샤가 아니라 에티오피아 게샤라는 지역에서 유래돼서 게이샤예요. 그래서 지금 이 게이샤 커피는 엘브루 농장의 커피고요. 이 농장 자체가 되게 유명해요. 이건 얼마짜리예요? 한 5만 원 정도 돼요. 근데 이런 커피가 다른 맛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게 일단은 여러분 커피를 내려 드실 때는 물이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웬만하면 한국은 그 물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정수물을 쓰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카본 필터. 하지만 내가 바리스타들이 이야기하는 비슷한 커피 맛을 한번 느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백산수, 아이시스, 8.0, 그 다음에 평창수. 3개 중에 하나. 오늘은 정수물을 사용하겠습니다. 자, 얘 커피 보시겠어요? 밝죠? 일단 온도 봐봐. 잘생겼죠? 물은 92도로 지금 온도를 올려놨습니다. 일단은 제 레시피가 있는데 제 레시피는 20g을 도전을 합니다. 살짝 갈아서 분쇄도를 볼게요. 또 분쇄도를 맞춰야 되니까. 완전 굵어. 그래서 아까 한 0.6 정도 더 받으셨구나. 이거 지금 요 정도면
코만단테 몇이에요? 23에서 25 정도. 근데 그 원두에 따라 또 다르죠. 맞아요. 원두에 따라 달라지고 저희 분쇄도 가이드가 있거든요. 저희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사진 찍어서 분쇄도를 볼 수 있어요. 그걸로는 900에서 1000 마이크론. 이거를 일단 분쇄를 합니다. 얘는 진짜 라이트하다 보니까 아니 힘이 들죠. 한번 갈아보실래요? 만만치 않네. 아 그래도 이거 힘들어서 커피 못한다 정도는 아닌데? 이 정도면은 일단 린싱을 해줄 거예요. 필터 향도 날려주고 필터가 조금 더 드리퍼에 붙을 수 있도록 서버 손잡이는 왼쪽으로 그래서 내가 오른쪽에 포트를 돌릴 때 결리지 않도록 그리고 원두 잘 분쇄했죠. 향 한 번만. 좋다. 이건 좋다. 이 커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플로랄한 노트들이 많이 나요. 플로럴 왔다. 플로럴 왔어. 자스민이나 뭐 아카시아나 뭐 이런 되게 하얀색 꽃 향기가 많이 나는 커피죠. 지금 20g 담아줬으면 뜸이란 걸 드립니다. 먼저 뜸은 3배수 그래서 60 그다음에 30초가 되면은 140까지 다시 가운데서부터 바깥으로 바깥에서부터 가운데로 그래서 다시 30초 그러면 1분에 다시 다음 차수 갖고 와요. 더하기 잘해야 되네. 다시 220까지 80g 부어줄 거예요. 가운데서부터 밖으로 다시 밖에서 안으로 그러면 총 브루잉 레시오라고 브루잉 비율이라고 그러는데 1대 15 20g의 커피를 썼으니까 300g의 물을 부어주는 거예요. 다시 30초 되면은 가운데서부터 다시 이렇게 해서 안으로 이렇게 그러면 끝! 그래서 이 레시피는 6, 8, 8, 8이에요. 그럼 이건 다 빠지면 이렇게 드리퍼 제거. 서버에 다 떨어진 커피들은 충분히 흔들어줘서 섞어줘야 돼요. 지금 이 농도가 다 다르거든요, 층별로. 나 진짜 너무 기대되는데? 이제 뭐 손님이 오셨다 그러면 추출한 사람이 조금 따라서 한번 먹어봐요. 이 정도는 내드릴 수 있겠다. 한번 드셔보시죠. 일단 안 쉬어요. 산미가 막 쉬어서 싫다 이쪽이 아예 아닌데요? 오히려 배전도 높은 일반적인 커피숍 커피 고소한 맛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말고 좀 구수한 맛이 나. 맛있다. 차같이 편안하게 넘어가면서도 제가 이제 꽃향이라고 말하는 탑노트들이 딱 이런 거예요. 마셨을 때 느껴지는 처음 그 산미를 딱 피크치면서 느껴지는 향들 있죠. 그런 것들 우리가 이제 탑노트라고 해요. 근데 이런 커피들은 이제 뭐 자스민 같은 하얀 꽃 시작해서 복숭아나 혹은 오렌지나 그런 맛이 과류나 나는 것 같아. 아니 진짜로 뭐냐면 그런 향이 담긴 차인데 커피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맞아요. 티백에 그런 꽃향 나는 차 이렇게 해서 먹으면 그 향이 나는 물이잖아요. 근데 그런 차인데 커피 맛이 나. 이런 게 이제 진짜 좋은 커피예요. 이거는 워시드 커피 중에 정말 고급스러운 커피이기 때문에 깨끗하고 섬세하고 그런 커피. 그러네요. 네. 이건 호불호의 영역이 아닌데요? 그냥 맛있는 건데? 좋은 커피는 호불호의 영역이 없어요. 이거는 진짜 처음 드시는 분들한테 드려도 이 커피 무조건 선택하세요. 곡식 같은 맛이 나는데 과일 맛이 같이 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단맛을 우리가 약간 사탕수수 같은 단맛이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알 것 같아요. 그렇죠. 단맛이 있는데 설탕 단맛이랑 아예 다른 다르죠. 곡식 단맛 같다고 해야 되나? 너무 신기해요. 지금 입천장에 향이 막 맺혀 있는 것 같은 기분이야. 아까 훌륭한 커피잖아요. 네, 한번 비교해서 드셔보세요. 그냥 아예 다른 아예 다르죠. 다른 음료. 그러니까 길고 복잡함이 아예 다르네요. 네. 아니 입에 남는 게 압도적이에요. 엄청 남아. 진짜 맛있다. 이게 먹으면 못 돌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물론 혼자 즐기는 것도 있지만 친구나 저처럼 부부나 했을 때 같이 즐거워하면 이거만한 게 없어. 저희 이걸로도 진짜 한 달 너무 행복했거든요. 야 이거 진짜 카페만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근데 야 이거 같이 해버리면 재밌겠는데? 네, 이거는 원두에 따라서 너무 다양한 맛과 향이 느껴지니까 그 재미가 너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재료만 계속 바뀌는 거죠. 제가 그래서 선물로 갖고 왔어요. 예멘,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그다음에 얘는 베트남, 얘는 르완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르완다 이거. 너무 감사해요 진짜로. 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대로 주문할 거예요. 핸드밀 제가 그냥 선포할게요. 네. 코만단테 그대로 살 겁니다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로. 브루잉 궁금했는데 생각보다는 충분히 할만한데요. 그럼요. 오늘 또 이렇게 홈카페 투어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짧게 소감 한마디 나눠주신다면은. 저는 뭐 너무 영광이었고 아무리 촬영이지만 저는 진짜 궁금한 거 여쭤보고 배우고 심지어 브루잉을 이 귀한 강습을 저희 집에서 찾아와서 다 가져와서 알려주신 거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아무래도 브루잉을 해야겠네요. 몇 가지 선언하자면 네. 캔디,
먹어보고 네. 말씀드릴 거고 네. EK43 절대 안 사. 저는 제 선을 열심히 지키면서 한번 재밌게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너무 또 재밌는 커피생활 즐기셨으면 좋겠고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저야말로 감사드리고 저희 그 팬분들도 커피 얘기 너무 즐거워하시더라고요. 오프라인으로 재밌는 기회가 있으면 너무 좋지 않을까. 너무 좋아요. 아, 제가 팬분들 내려드린다던가. 네. 저도 모르게 지금 이게 무슨 자세였는지 제가 모르게 내려드린다는 자세를 취했네. 오지예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네,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다음에 유익하고 재밌는 커피에 관련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 근데 여기 밑에서 얘기하니까 진짜 미친 사람처럼 광인처럼 보여가지고 조명 밑에서 얼굴에 그늘이 진짜 맞아요 막 이러니까 너무 무서워. 불을 하나 더 켜드릴게요. 커피 광인처럼 보여가지고 이제 괜찮아. 진짜 웃길 거 그랬네. 뮤지컬 배우처럼 막 이렇게 이러니까 진짜 웃길 거 그랬네.